네, 그래서 오늘 시노미 시스템 28번째 시간이고, 여러분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타깝게도 먼저 좀 공포스럽게 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드라이브하는 방법에는 fear와 dream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fear를 줘서 미안한데 어, 그래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발런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저와 토픽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텐데 아직 학과에서 성적 제출 마감일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 제출 마감일 한 이틀 전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제가 알려줘요. 자, 파이널 이그잼은 말했지만 21일 목요일 밤에 이 강의실에서 7시부터 11시까지고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시험을 쭉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음료를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날은 그 수밖에 없어요. 전자출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텐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결석을 많이 안 했는데 왜 4분의 1 이상 결석으로 나오지 하고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을 때는 한 명이 결석으로 뜨더라고요. 4분의 1 이상으로. 그다음에 한 명은 4분의 1 결석 예정자 이렇게 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꼭 확인을 하세요. 출석에 대해서도 학칙에 4분의 1 초과면 수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늘 끝내고 G 트랜스폼에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다음 학기 뭐 여러분 수강하는 거 잘 아시면 되고요.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및 산학 장학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융합 부전공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저걸 이수해야 졸업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이번에 해놓도록 하세요. 자,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리뷰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워서 어디 쓰느냐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데 어떤 시스템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었죠. 여기에 우리가 city systems라는 집합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the set of all city systems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들의 집합,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들의 집합,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 코잘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로 요 쉐이디드 에리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제너럴한 티어리를 배웠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제일 중요한 결과는 뭐였죠?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것의 존재였죠. 실제로 얘가 어떻게 임플리멘트가 되든 간에 수학적으로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하나의 함수가 존재해서 이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는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그 컨스트레인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뭔가 생각을 하려면은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시스템은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지 않은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고 보자 라고 제약을 걸고 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관심사를 좀 줄이긴 했지만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크게 임펄스 리스판스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디자인을 하거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디자인을 하는 건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보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의 함수인데 S 이퀄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이 프리퀀시 리스판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펑션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 이퀄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면 원하는 프로퍼티는 알겠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RLC 컴포넌트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우리 또 조금씩 스코프를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뭐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와 페이즈 리스판스를 각각 디자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디자인하고 페이즈 리스판스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룹 딜레이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올 패스 시스템을 가지고 페이즈를 좀 조정하면 될 테니까 일단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먼저 디자인하자. 그런데 이것은 만약 또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리얼이란 말이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네요.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 즉 H of T가 컨주게이션을 해도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가 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얘도 알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먼저 디자인하고요. 여기에 S equal J 오메가를 넣으면 똑같이 되거든요. 만약에 리얼 H of T면은. 그래서 요 트릭을 써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이그젬플을 봤어요.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네, 이그젬플 어디 갔습니까? 예, 더 nth order Butterworth filte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로패스 필터예요. 로패스 필터인데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 서브 C라는 컷 오프 프리퀀시에서 아주 샤프하게 아이디얼하게 어, 잘리지는 않지만 여기 그림에서 다시 가져왔어요. 보듯이 보디 플롯을 그리면 어때요? 이게 오더 n에 따라서 오더가 1, 2, 3, 4 쭉 증가하면 점점 더 빠르게 매그니튜드 스퀘어인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로그 스케일에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기 초에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막 배운 다음에 제가 이렇게 되는 거 디자인해 보라 그러면 물론 여기서 이 식이 요걸 뜻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이그젬플에 특화된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nth order 버터워스 필터의 시스템 펑션을 디자인할 때 어때요? 얘의 네거티브 S 넣은 것과의 곱을 한 번에 디자인을 하는데 그때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단 코잘 스테이블 LTI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모든 리얼 폴 제로는 당연히 레프트 해프 플레인 상에 있는 리얼 축에 있어야 할 것이고 컨주기 페어를 이루는 폴과 제로도 또한 레프트 해프 플레인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잠깐만요. 제로는 상관없죠. 폴이죠. 잠깐만요. 이건 지웁시다. 제로는 지웁시다. 네. 폴들이 어쨌든 다 레프트 해프 플레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right most 가장 오른쪽에 있는 폴의 오른쪽으로 ROC를 만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ROC 안에 J 오메가 XS가 있도록 만들고 싶죠. 그래야지 J 오메가 XS가 ROC에 있어야지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니까 일단은 자 그래서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폴이 P가 있으면 봤지만 요 H of 마이너스 S도 같이 디자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P에도 폴이 있고 Z에 제로가 있으면 마이너스 Z에도 제로가 있어요. P가 컴플렉스 넘버라면 P에 폴이 있으면 P 컨주깃에도 폴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리얼 코이피션트를 갖는 폴리노미알 이퀄 제로라는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은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알지브라에 의해서 리얼 루트를 갖거나 컴플렉스 컨주깃 페어 루트를 갖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P가 폴이면 P 컨주깃도 폴이고 또 지금 이 한 번에 디자인하는 H of S times 캐피탈 H of 네거티브 S에서는 네거티브 P도 폴이고 네거티브 P 컨주깃도 폴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면은 S 플레인 상에서 만약 여러분이 여기다 폴을 놓으면 요것도 폴이고 요것도 폴이고 요것도 폴이에요. 무엇의? 요 프로덕트.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어때요? 얘를 위해서는 요거 두 개만 선택하겠죠. 그래야지 H가
폴드를 left half plane 아래 가지고 얘의 오른쪽을 ROC로 하면서 J 오메가 엑시스가 ROC of H of S에 속하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기 나오듯이 left half plane에서 폴을 놓는 것만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요 프로덕트 H sub n of S와 H sub n of negative S의 곱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 폴이 있으면 요 J 오메가 X 반대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얼이 아니니까 여기 있으면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4개가 있는 거죠. 얘는 이쪽에 반대쪽에 있고 2개 더 있어서 3개가 오른쪽에 폴이 더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잘 찾아보면 결국은 서클 여기서는 이제 유닛 서클로 위치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오메가 J 오메가 C가 있어서 약간 돌리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2파이를 네, 2파이를 n개로 쪼개는 거죠. 죄송합니다. 2n개로 쪼개는 거죠. 2n개로. 예. n개? 그렇죠. 2n개가 맞죠. 그래야지 여기랑 파이가 나오니까 2n개로 쪼개가지고 유니폼하게 폴드를 배치시키는데 핵심은 뭐다? J 오메가 엑시스에는 어쨌든 폴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칸주깃과 네가티브, 리버스한 것들끼리 4개가 서로 일종의 대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그럼 폴을 저렇게 놓으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데 어때요? 우리 아이디어가 H of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그건 어때요? H of S 곱하기 H of 네가티브 S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치 폴이 있으면 막대기 폴을 정말 합하면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판을 끌어올리듯이 되니까 저 버터워스 필터를 어떤 원점 주위에 2D 원점 주위에 동그랗게 배치하고 쭉 그 폴대로 올리면 여기가 플랫탑이 되고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대칭으로. 특히 우리가 여기다가 폴을 더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더 샤프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아직 다 안 끝났죠. 그렇죠? 지금 얘가 디자인 됐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찾는데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레프트 해프 플레인에 있는 폴들만 가지고 나타내니까 얘를 팩터링 하면은 어때요? 2개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레프트 해프 플레인에 있는 폴스가 다 들어가요. 자, 그러고 나면 또 얘들도 나중에 컨주깃 페어들끼리 다 묶어내면 또 리얼 코에피션트를 갖는 뭡니까? function of s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거를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인풋 아웃풋이 나타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 거의 끝난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해서 너무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을 열심히 했어요. 디자인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H of S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분 방정식으로 바로 바꾸면 예. 또는 사실 이 문제는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고 이렇게 됐었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요게 H of S고 이게 X of S분의 Y of S니까 요렇게 곱해서 보면 Y의 2개 미분 더하기 3배의 Y의 1개 미분 더하기 2배의 Y는 출력은 그 다음에 인풋 입장에서 보면 2배의 X의 2개 미분 그 다음에 4배의 X의 1개 미분 빼기 6배의 X of T 이런 미분 방정식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오는데 이거를 잠깐 뭐 어떻게 RLC로 구현할지 사실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 폼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하면서 봤겠지만 방법이 뭐냐면 얘를 뉴머레이터 죄송합니다. 디노미네이터, 뉴머레이터 순서대로 팩터링을 해서 먼저 이 디노미네이터만 있고 뉴머레이터가 1인 시스템과 디노미네이터는 1이고 뉴머레이터가 폴리노미알인 2개의 시스템의 시리얼 컨캐티네이션으로 먼저 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오버롤 시스템은 어쨌든 요 레셔널 펑션 오브 S와 동일한 시스템 리스판스를 갖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중간에 있는 이게 인풋,
output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을 unintermediate 뭐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unintermediate signal W of T를 도입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X와 W 간의 관계를 보면 W of S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컨볼루션 프로퍼티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하면 얘와 같아야 되니까 X of S는 W의 2개 미분 더하기 3배의 W의 1개 미분 더하기 2배의 W가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X of T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약간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예, 여기서 미분기만을 써서 할 것이냐 뭐 적분기만을 써서 할 것이냐 미분기와 적분기를 적당히 섞을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어, 한번 봅시다. 일단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장 높은 이계 미분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다 한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이계 미분 오브 W는 X 오브 T의 마이너스 3배의 W의 1계 미분 빼기 2배의 W 이렇게 놓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X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다 더해서 우리가 W의 2계 미분을 만들어낼 텐데 여기서는 그 뉴턴의 표기법인 도트를 썼으니까 우리도 도트를 쓰기로 합시다. 그래서 더블 도트 오브 t를 만들 텐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x에다가 어때요? W 오브 t의 한 번 미분에 마이너스 3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적분기를 넣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얘는 아직 뭐 더해진지 모르지만 요 녀석이 W 더블 도시면 이게 W의 도시 되겠고 여기다 또 적분기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W라고 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놓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미완이었던 요 부분 더해지는 x의 마이너스 3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곱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w에서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야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래서 요렇게 더하고요. 다시 요렇게 해서 더하면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됐습니까? 자, 보세요. right hand side를 보면 x of t 빼기 3배의 w 도 t. 자, x of t 빼기 3배의 w 도 t. 그다음에 빼기 2배의 wt. 빼기 2배의 wt.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모으니까 w 더블 도 t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죠. W와 Y와의 관계. Y는 이제 2배의 S제곱에 4배의 S에 빼기 6배의 W가 되니까 이제 Y는 어떻게 됩니까? 2배의 W의 더블 도 T 플러스 4배의 W의 도 T 그다음에 마이너스 6배의 WT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뽑아 올려요. 그래서 뽑아 올리면 아이고, 잠시만요. 예로 할까요? 예.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단, 2개 미분에서 2배를 해야죠. 그럼 요게 2배 미분이니까 여기서 2배를 해요. 그 다음에 1개 미분에서 4배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4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W에서 마이너스 6배를 한 다음에 어때요? 다 더하면 자,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y 오브 t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맞춰 봅시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과 여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적분기와 각각의 베리어블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맞는지 보세요. 여기서 2라고 돼 있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입장에서는 무조건 곱이거든요. 그냥 시스템을 시리얼 인터커넥션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저처럼 멀티플라이어로 안 쓰고 그냥 S 플레인 상에서의 펑션으로 생각하면 2라고 보면 어때요? 얘가 본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걸 x of s라고 쓰고, 그렇죠? 여기는 s 제곱 w s 이렇게 되겠죠. 예, 요 녀석이. 예.
자, 그러면 S제곱, 2배의 S제곱 WS가 이렇게 가죠. 예, 맞습니까? 2배의 S제곱 W가 Y로 컨트리뷰션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노트에서 가져온 거는 보면 뭐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미분 방정식에서 나오는 베리어블들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다 봤을 때의 어떤 블록도가 막 섞여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만 제가 오른쪽에 그려놓은 걸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좀 일관된 곱셈기, 적분기, 그 다음에 애더, 더하기 이런 걸로 이제 다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또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적분기만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분기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잘못 말했는데 이거 뭐 팩터링 순서를 바꾸고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얘만 남기고 이개 미분만 남기고 다 넘겼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개 미분만 남기고 다 넘겨요. 1개 미분만.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개 미분은 3배 얘는 여기에 따르면 이제 마이너스 2개 미분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배의 W에 X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W 도시란 걸 하나 정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X of T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낼 게 이번에는 W 도 T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3배의 W 도 T가 돼야 되네요. 3배의 W 도 T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한번 미분해야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일단 얘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뭐 예를 들면 미분기를 달고요. 이쪽으로는 적분기를 달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3배의 W가 될 테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분기면 더블이죠. 3배니까 네, 마이너스 1배 하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맞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 부분이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W니까 여기서 적분하면 이것은 3배의 W가 되는데 우리는 말했지만 마이너스 2배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만들어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요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전히 어때요? y는 지금 필요한 게 w 더블 돛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각각 탭을 달면 되겠죠. 여기서 탭 달고 여기서 탭 달고 여기서 탭 달아서 또 웨이트를 적당히 줘서 더하면 y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첫 번째 그 디노미네이터에만 폴리노미알이 있는 미분 방정식에서 어떤 w에 대한 텀을 남기고 나머지를 인풋과 함께 다 묶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미분기가 몇 개, 적분기가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최고차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겼기 때문에 적분기만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게 있었고 이거 전체 최고차가 2차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 낮은 걸로 했더니 이제 미분기 하나, 적분기 하나가 나온 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W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가지고 W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그때는 미분기 2개로 만들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일단 W들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여기도 있지만 네. 네. 어디 써놨죠? 제가 써놨는데 네. 밑에다 프리뷰에 써놨군요. 네. 핵심은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데 구현할 때 다른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available한 그런 어떤 컴포넌트들 중에서는 어떤 형식의 표현이 수학적인 매니플레이션에서 딱 쓸 수 있잖아요. 걔가 더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할까? 예를 들면 어떤 생산 오차가 발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를 어떤 식으로 빼놔야지 거기서 생산 오차가 생기더라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예정됐던 대로 만들어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동일한 수학적 표현이지만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가장 망가뜨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죠? 예를 들면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나가요. y는 x예요. 근데 여러분이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x를 10에 10억 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10에 10억 분의 1로 나눈 다음에 내보내요.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들어온 시그널을 매우 큰 수 a를 곱하고 또 매우 작은 수 a를 곱해서 다시 1로 만든 다음에 내보내는 것 같지만 자, 10에 10억 승 배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일렉트리컬 시스템은 뭔가 세츄레이션 되고 넌리니 하고 난리가 나겠죠. 아주 작은 걸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디지털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파이나이트 프리시즌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동일한데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듯이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이 다이렉트 폼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장비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낼지는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센스와 수학적인 툴 이런 걸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리파이 하는 핵심이고요. 어, 뭐, 예, 리뷰에서도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프리뷰를 봅시다. 프리뷰는 뭐냐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우는데 먼저 이제 데피니션이 나와요. 그래서 데피니션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제로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꼴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제로의 마이너스 승. 사실 이건 그냥 뭐예요? 엑스포넌트, 즉 지수가 아니라 그냥 표기법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을 하자면 뭐냐면 여러분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다 보면 잠깐 내가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3번, 4번, 5번, 6번 강조되었던 게 없어져 버렸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ROC예요. 제가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말할 때는 어떤 말을 했었죠? 예를 들면 x1 of t와 x2 of t가 완전히 다른 시그널이에요. 같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알지브라이크 폼과 x2의 폼은 같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가 다르다고요? 예, ROC가 다르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의구역이 다른 F는 X제곱, F of X는 X제곱인데 하나는 X가 양수고 하나는 G of X가 X제곱인데 X가 음수예요. 그럼 이 함수는 같아요? 그럼 당연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Reason of Convergence라는 것이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뭐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해놓고는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딱 시작하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들어놓고 왜 그런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그 학부 저학년 미분 방정식 시간에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미분 방정식일 수도 있고 미분 방정식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배웠던 여러 가지 다양한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들 중에서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분류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특히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그리고 사실은 코잘한 아웃풋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그 녀석의 솔루션을 매우 쉽게 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스 케이스인데 항상 주의할 건 뭐라고요? 저처럼 저희 이제 전공만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툴이 어떤 용도로만 사용돼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갔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통신을 전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패스를 따라가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30억 년 전에는 인류가 없었죠. 인류 초기에 기계공학자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퀴를 만드는 것일 거고 거기 관련된 온갖 걸 연구했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뒷산에 있는 돌은 깨다 보면 잘 부서지고 뭐 하다 보면 닳아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런 걸 지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학적인 툴을 배울 때는
아, 저 사람은 어디에 쓰는 도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경험에 한정된 것이고 어디에 써왔다.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스 케이스를 설명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한 4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죠?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매우 잘못된 방식. 데피니션을 말을 해야죠. 그렇죠? 예. 데피니션을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쓰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없이 수업 시간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코잘 CT 시스템이고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LCCD로 나타나 있고 코잘 인풋 시그널이 들어가고 이니셜 레스트에는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출력 계산하는데 매우 유용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로 보지만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인티그레이션 프로퍼티,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퍼티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결국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어떤 미분 방정식 푸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지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G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뭐 정리를 안 해놨지만 우리가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 시간에 배웠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zero input response, 그 다음에 zero state response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순전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 그래서 시스템의 인풋, 시스템의 아웃풋 입장에서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이지 수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물론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 좀 더 제가 봤을 땐 제너럴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이니셜 밸류와 파이널 밸류 티어렘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데피니션이 있어요. 근데 데피니션이 좀 이상해요. 자세히 보세요. 자, 시그널 X of T가 주어졌어요. 이 시그널이 뭐 반드시 코잘 시그널이다. 즉, X of T와 X of T와 X of T times U of T가 같은 시그널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데피니션을 보세요. 자, X of T에 e to the negative ST를 곱해서 이것을 인티그런드로 해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분할 때 이게 제로 마이너스 또는 제로 네가티브 투 포지티브 인피니티 이렇게 적분 구간을 써놨어요. 물론 당연히 이것은 노테이션 표기법이기 때문에 디파인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사실 리미트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리미트 예를 들면 엡실론이 제로로 내려올 때 네가티브 엡실론에서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양수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양수에서 0으로 가니까 이 축이 있으면 어때요? 저 적분을 할 때 어떤 네가티브 엡실론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해놓고는 이 네가티브 엡실론은 점점점 0에 가깝게 했을 때의 극한으로 저 적분을 정의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X of T가 이상한 시그널이 아니면 뭐 저게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제로부터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자, 제가 요 X of T가 X of T times U of T와 같은 즉 코잘 시그널에 대해서만 저걸 정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얘는 트랜스폼을 할 때 X of T에서 T가 네거티브인 부분의 대부분은 그냥 관계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데피니션이 말하는 게 뭐냐면 X1 of T가 X2 of T와 T가 0 이상일 때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도 같아줘야 되겠죠. 만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0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구간에서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게 x1 of t고 이게 x2 of t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함수는 완전히 다른 함수죠. 그런데 요 근처에 제가 잘 그려놨지만 0 근처부터 오른쪽으로는 전부 같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시그널 x1과 x2의 유니레터럴, 그러니까 일면이죠. 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쪽 면으로, 한쪽 방향으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를 수가 없죠. 어떤 S에서, 어떤 컴플렉스 넘버 S에서 x1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수렴하면 x2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수렴하고 그것은 같은 값이겠죠. 그런 S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 함수가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X의 음수 부분은 컷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왕창 날아가죠. 그런 트랜스폼을 해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가 있으려면 저희가 0이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시그널 자체가 코잘 시그널이면 뭐 괜찮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데 우리의 혼란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법인데 우리 노트에서는 그리고 책에서는 이렇게 캘리그라픽 필기체라고 해야 되나요? 손글씨 예쁜 손글씨체 UL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L을 썼잖아요. 저는 이제 좀 제가 실수를 해서 아니면 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L을 뭐 리니어 매핑으로 쓴 적도 있어요. 예전에 기억해 보면 제가 L이나 캘리그라픽 레터 M을 리니어 매핑 또는 매핑으로 쓴 적이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때는 그냥 여러분이 캘리그라픽 캐피탈 레터 L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UL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났더니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먼저 자, x가 t 음수에서 다 0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잘 보세요. 여기 x 오브 s인데 캘리그래픽 x예요. 캘리그래픽 레터 x 오브 s. 제가 그냥 캘 x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가면 교수들이 다 그렇게 읽어요. 서브스크립트 뭐 x 서브스크립트 n 이렇게 안 하고 x 서브 n 그러듯이 캘 이렇게 그냥 줄여버려요. 자, 캘 xs와 xs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의에 따르면 t가 음수에서 0이면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2라고 써놨지만 사실 1과 2는 같은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자, x of t의 ut를 곱하면 새로운 어떤 x2t가 나오는데 걔는 어떻습니까? t가 음에서는 0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이렉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나 아니면 처음부터 x를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여기도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 오브 t는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 오브 t u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색깔을 너무 자주 바꾸니까 문제가 있네. 얘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큰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그젠플인데 만약에 h of t가 코잘 시스템의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h of t는 h of t times u of t와 같아야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캐피탈 H of S는 H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뜻이고 캘 H of S는 H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란 건데 코자라니까 두 개가 같다는 거. 뭐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프로퍼티예요. 가정이 또 있어요. 뭐냐면 x1과 x2가 다 코잘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컨볼루션 해도 코잘 시그널이죠. 자, 봅시다. 자, 컨볼루션한 시그널은 코잘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요 컨볼루션 된 코잘 시그널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오브 이 두 개의 코자일 시그널과 같죠. 그래서 스텝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가 코자리니까 x1 convolve with x2가 코자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오브 x1 of t convolve with x2 of t와 같고 그 다음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1 오브 t와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2 오브 t와 같은데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각각 x1, x2가 코잘 시그널이니까 얘는 또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1 오브 t,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2 오브 t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아, 교수님, 그래도 제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이제 전문가인데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빨리빨리 하는 것은 대학원 가서 이것만 드립하게 되면 빨리빨리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만 주어지면 또는 내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때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인티그레이션 프로퍼티라는 걸 봅시다. 네. 이걸 보는 이유는 인티그레이터랑 디퍼렌시에이터 관련해서 볼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에 obsessed 돼 있냐면 LCCDE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예를 들면 RLC 서킷과 뭐 OP앰프 그래야지 애더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구현하는데 그냥 obsessed 돼 있어요. 실제로 컨트롤 시스템 이런 건 아직도 저렇게 되고 있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매스 그다음에 어 뭐예요? 스프링 댐퍼 그게 가장 핵심이죠.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는 게 우리가 미분기 적분기 있고 그다음에 인풋이 스케일 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예. 자,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갔어요? 네, 잠시만요. 네, 요걸 볼까요? 요거는. 네. X of t convolved with U of t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y of t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저 컨볼루션인데 저 컨볼루션이 어떻게 됩니까? x를 적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컨볼루션을 해보면 여러분이 결국은 타우라는 걸 도입하면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죠. x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걔의 베리어블을 타우로 놓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특정한 t 지점까지 적분한 적분기예요. 적분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적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적분기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다행스럽게도 얘는 U of T는 어때요? U of T는 U of T 자체 곱하면 U of T죠. 즉 코잘 시그널이니까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알지브라이크한 폼이 똑같죠. 적분기는 뭐였죠? S분의 1이었죠. 그래서 S분의 1이에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그래서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S분의 1이에요. 따라서 X를 적분하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때요? 입력에 1 오브 S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퍼티가 두둥 하고 나오고 이것이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에요. 모든 이 헷갈림에 자, 정신 차리고 바짝 봅시다. 자, 이제는 뭐냐면 어떤 시그널 X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KX 오브 S라고 하겠어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X가 코자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예, 한 적 없어요, 저는. 예. X of T equal X of T, U of T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알겠어요? 자, 없는 상태이고 이제 X를 미분기에 통과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세요. 그냥 X가 있어요. 인풋이 있고 이 미분기가 있어요.
그럼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출력을, 이렇게 될 때 출력을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y 오브 t는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dx 오브 t dt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적분기에서도 그냥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어, 1 오브 s가 나왔듯이 똑같을 테니까 미분에서는 그냥 s를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요 값이 s 곱하기 캐피탈 캘리그라픽 레터 x 오브 s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x의 좌극한이 있죠. 그렇죠? 네. x의 좌극한을 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x 시그널이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때요? 여기서 미분을 할 거 아니에요, 미분을. 미분을 하는데 미분을 하면 뭐가 중요하죠? 기울기가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미분기의 아웃풋에서는 기울기만 중요하잖아요. x의, 제로에서의. 그런데 기울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값도 중요하다. 함수값. 이게 함수값이잖아요. 맞아요? 연속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x가 연속 함수인데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기울기뿐만 아니라 요 점에서 도함수 값뿐만 아니라 그 함수 값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말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 S 곱하기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인풋 빼기 함수 값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연속일 때. 자, 그러면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 left hand side unilateral Laplace transform of y of t는 dx dt니까 딱 넣었어요. 그 다음에 by definition에 의해서 어때요? 요 자리에 인티그란드의 한 팩터가 dx dt가 되고 우리는 e to the negative st를 곱하게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건 뭐라고요? 예, 적분 구간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예, 유니레터에서는 제로 마이너스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제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 미분 곱하기 something의 프로덕트로 돼 있는 적분을 하는 방법에 우리가 예, partial differentiatio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곱의 미분은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기 곱하고 미분하고니까 만약 미분하고 곱하고가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즉 양변에서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FG의 미분 빼기 FG 프라임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분을 다 취하면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이거는 미분의 적분이니까 그냥 FG에 적분 구간을 넣고 여기서는 제로 마이너스에서 인피니티니까 제로 마이너스 인피니티 얘는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제가 말한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x e to the negative st 제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피니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negative st를 미분하면 negative s times e to the negative st니까 마이너스에 네거티브가 해서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s가 빠져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분은 t에 대한 적분이니까. 라고 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요 두 번째 텀이 s times cal x of s 즉 인풋의 미분기의 인풋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자 얘를 이제 볼 텐데 얘가 뭐냐 이거죠. 얘가 뭡니까? 예. S를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포지티브 넘버 그러니까 리얼 더하기 모식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곱이 0이 되고 얘는 빼기 x 오브 제로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얘는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잠깐 플러스 인피니티를 넣을 때 조금 이상한데요 하기 쉬운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1개 미분기 미분기 한 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냥 함수의 그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함수의 값 자체가 나온다고 했었죠. 빼기로.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빼기, 함수 값도 중요하다고 했어. 그게 들어있어요. 자, 이게 미분 또는 미분기를 두 개 연결한 것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력이 x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 2개 미분을 1개 미분의 1개 미분으로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배운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먼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또 미분한 건데 그랬더니 얘를 하고 그 다음에 1개 미분 값이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자, 이래서 정리를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 미분했으니까 S제곱이 곱해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마이너스 S의 함수값 빼기 마이너스 미분 값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n번 미분한다고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S의 n승의 cal x of S에 빼기 S의 n-1승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S의 한차 낮은 거에서 그러니까 미분의 값 0에서의 이게 미분의 값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 시스템을 푼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부러 시스템을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작동하게 하는 뭐 그런 걸 배우는데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계속 보던 시스템인데 입력이 있고 x가 어때요? 출력과의 관계는 출력을 두 번 미분한 것, 한 번 미분한 것의 3배, 미분 안 한 것의 2배 이렇게 합과 같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에 대해서 미분들이 있으니까 출력에 대해서 0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1개 도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풋도 여기서는 코우잘로 줬어요. 코우잘로 주고 이제 풀어봐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분기만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커패시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커패시터가 두 개 있는데 각각의 커패시터가 차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제로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차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차지한 커패시터를 꽂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입력을 어떤 DC로 그렇죠. 제로다가 입력을 5볼트로 딱 갈 때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이니셜 컨디션들은 물론 이 시스템 요 알파 타임스 요부티라는 입력은 상관없지만 이니셜 컨디션들이 있으면 우리가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LTI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LTI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기엔 좋았지만 이런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걸 다룰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양변에 가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출력의 양의 부분에서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y of t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캐피탈 Y of S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각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얘가 캐피탈 Y of cal 캐피탈 Y of S. 그다음에 얘는 3 times 3S times 캐피탈 캘리그라픽 cal 캐피탈 Y of S에 뭐 어쩌고 해서 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봅시다. 얘 먼저. 얘는 얘죠. 이상한 거 없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아까 말했잖아요. 자, 3배에 한 번 미분하니까 S는 어디 갔어요? 예, 타이포가 있네요. 그렇죠? 예, S가 빠졌어요. 예, 여기 S가 빠졌네요. 그렇죠?
S 타임스 cal 캐피탈 Y of S 빼기 자 이제 함수 값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계 미분은 어때요? S 제곱에 캘리그라픽 캐피탈 Y of S 빼기 그다음에 S의 Y의 제로 마이너스 값 빼기 Y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값 하니까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left hand side의 unilateral Laplace transform을 다 했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의 unilateral Laplace transform이 나타나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left hand side를 우리가 원하는 캘리그래픽 캐피탈 Y of S로 팩터링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팩터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다 뭐랑 관련돼 있죠? 이니셜 컨디션들과 관련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알파 타임스 U of T는 시그널 자체가 코잘 시그널이니까 그냥 S분의 알파가 되죠. 여기 지금 약간 지워져서 이렇게 나누는 거 여기 빠졌는데 S분의 알파죠. 자,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얘는 얘고 얘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일단 Y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Y로 팩터링 되는 애들 다 묶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텀, 두 번째, 세 번째 안 되고 네 번째가 되죠. 다섯 번째 안 되고 여섯 번째가 되고 얘들을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S제곱 더하기 3S 플러스 2가 되네. 그 다음에 equals,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남겨요. S분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베이타 S 플러스 감마의 플러스 3베타인가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얘를 다 더할 수도 있잖아요. 팩터링 여기 통분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 텀에는 오직 알파에 의한 것만 들어있고 입력에 의한 영향만. 그 다음에 첫 번째 텀에는 이니셜 컨디션 베타와 감마에 의한 부분만 들어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첫 번째 텀을 zero input response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알파에 제로를 넣으면 인풋이 제로 시그널이 되죠. 그러니까 남는 부분을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는 뭐냐? 우리가 이니셜 레스트라는 것을 제로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이니셜 레스트로 만드는 상태에서의 리스판스니까 베타와 감마를 제로로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퍼스트 텀이 제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이름을. 그래서 얘를 그러면 인버스 트랜스폼을 각각 해보세요. 그 인버스 트랜스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인버스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건 뭐예요? 일단 다 코잘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right sided로 놓으면 되고 레이셔널이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우리 앞에서 배운 partial fraction expansion 같은 걸로 하는데 일단 오른쪽이 간단하니까 요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부터 봅시다. S 플러스 2니까 얘는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당연히 어때요? U of t, 그 다음에 e to the negative t, e to the negative 2t, 그 다음에 전체 U of t인 어떤 것에 기여를 할 거예요. 그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할 때의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제로 인풋 리스판스 요 녀석이죠. 요 녀석도 똑같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해서 이 베타와 감마가 딱 맞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버스 하는 건 쉽죠. 얘는 뭐예요? 2배의 이게 s 이퀄 네거티브 1에 있으니까 이 to the 네거티브 s 네거티브 t ut 얘고 그렇죠? 여기 보면 u of t가 곱해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쓸 필요 없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e to the 네거티브 2t 끝. 알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면 이렇게 코잘 인풋이 들어갈 때 매우 유용하게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티어렘을 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differentiation property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differentiation property. 요렇게 썼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시그널 X가 있으면 그 시그널 X는 반드시 코잘하지 않아요. 코잘 시그널. 그런데 미분을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함수 값 자체는 함수 값의 변화율만 중요하지 함수 값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는 걔를 딱 잡아내서 알려주죠. 그게 요 텀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다시 인티그랄 폼으로 써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지금 우리 결론이긴 하지만 S가 무한대로 갈 때와 S가 0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인티그랄 폼인 상태에서 S가 0으로 넣으면 e to the 네거티브 ST 자체가 1이 되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적분을 미분하니까 그냥 함수가 그대로 나와야죠. 여기 좀 또 뭐 지워졌네요.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x of t가 나오는데 적분 구간이 제로에서 인피니티예요. 그래서 x of infinity 마이너스 x of 제로이에요. 네. 자, 이게 s가 0으로 갈 때죠. s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s가 무한대로 가봐요. 여기서 s가 무한대로 가는데 t는 우리가 양수인 t잖아요. 그럼 얘가 e to the negative st가 자체가 0이 되죠. 그럼 얘는 0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가 무한대로 갈 때, S가 무한대로 갈 때는 요 left hand side 이 녀석은 0이 되고 S가 0으로 갈 때는 요 left hand side가 요렇게 됐는데 이게 뭐랑 같다고 했어요? differentiation property에서 요 녀석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같게 놔요. 먼저 S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여기다가 리미트 S 무한대를 넣어봐요. 리미트 S를 무한대로 하면 즉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 캘리그라픽 X of S 마이너스 X 제로는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에 무관한 녀석일 얘를 넘기면 이거 없어지고 X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미트 S가 제로로 갈 때 S 캘 X of S 마이너스 X 제로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지금 구해놨죠? X 인피니티 마이너스 X 제로 마이너스인데 뭐 제로라고.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요 식이 나왔어요.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외우기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뒤집어서 외워야죠. 어떻게 하냐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는데 우리가 이용한 게 디퍼렌시에이션 프로퍼티니까 일단 디퍼렌시에이션 하는 걸로 생각하면 S를 곱해줘야죠, 거기다. 그러고 나서 나온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유리식이겠죠. 그렇게 해놓고는 S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X의 함수의 0에서의 값이고 또 똑같은 경우에 다만 S를 0으로 보내면 함수값이 무한대에서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이니셜 밸류 디어렘, 파이널 밸류 디어렘 또는 합쳐서 이니셜 앤 파이널 밸류 디어렘이라고 불러요. 얘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 폴리노미알 죄송합니다. 레이셔널 펑션 오브 S로 딱 나오잖아요. 어떤 시그널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의 이니셜 밸류와 파이널 밸류, 즉 함수 값의 0에서의 값과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갈 것이냐를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 한번 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G 트랜스폼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차분 방정식 있잖아요. 선형 차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런 것도 딱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자, 제로 인풋 리스판스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요 녀석의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를 알고 싶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S를 곱해요. 그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면 파이널 밸류인 인피니티에서의 값이 나오고 S를 0으로 보내면 죄송합니다. S를 0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파이널 밸류가 나오고 S를 인피니티로 보내면 이니셜 밸류가 나와요. 편의상 S를 인피니티로 보내봅시다. 그러면 S를 곱하고 그럼 뭐가 나오죠? 이거 차수 제일 높은 걸로 하면 이거 2차, 이거 2차 베타가 나오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가 베타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니셜 밸류가 뭐예요? S를 곱해봐야 S는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웃풋 y의 이니셜 밸류는 베타다인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놨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알겠어요? 참고로 1개 미분의 이니셜 밸류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네,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밸류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보세요. y의 파이널 밸류. 그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s를 곱하는데 이번에는 s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입해 보면 값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데 아마 알파가 나올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자, 그래서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티어렘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출력이든 뭐 입력이든 뭐 있는데 요거를 디노미네이터 오브 s와 뭐 뉴머레이터 오브 s의 레이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면 차수가 딱 우리 눈으로 인스펙션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위에는 0차인데 밑에가 2차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오더를 각각 폴리노미알 n의 캐피탈 n이 뉴머레이터라서 n으로 썼고요. d는 디노미네이터라서 d로 쓴 거예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이거 a, b로 해놓거나 x, y로만 헷갈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 더하기 1보다 크면 이니셜 밸류는 0이다. 작으면 무한대다. 같으면 파이나이트한데 계산해 봐.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 이해가 갑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S를 곱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이 있는 거예요. S를 곱한 다음에 보니까 더하기 1이 다 있고, 그 다음에는 크냐 작으냐 같으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했었잖아요. 이거 사실. 맞아요? 유리함수 극한 했었잖아요. 다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 대학 와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의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티어렘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뭐 파이널 밸류가 트래킹 에러라고 했는데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시스템이 어떤 비행기 같은 거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드디어 놀랍게도 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요. 오늘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G 트랜스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매우 싫어하겠지만 G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기도 있지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확장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던 것처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확장이 Z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 트랜스폼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거의 3번의 수업 시간 또는 4번의 수업 시간에 걸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바이레터럴과 유니레터럴을 했다면 제가 그냥 1시간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남은 시간이 한 3, 4분 되지만 굉장히 많은 걸 커버해 볼게요. 여러분이 으악 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시험 시간은 충분히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면 돼요.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Z 트랜스폼은 정의되기를 사실 예전에 시스템 펑션 오브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 할 때 나왔던 바로 그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Z to the N이라는 걸 곱하는데 N은 당연히 시그널을 나타내는 타임 파라미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는데 Z는 뭐냐? 여기서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G는 그냥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러고 나면 각각의 컴플렉스 넘버 Z에 대해서 이 수열의 무한합이 수렴하든가 안 하든가 하겠죠. 할 때는 함수값을 찍어요. 그렇죠? 어떤 G 값에서는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G들에 대해서 다 그 컴플렉스, 인타이어 컴플렉스 플레인의 모든 G에 대해서 찍다 보면 어때요? 어떤 셋 안에 속하는 Z에서는 이제 함수 모양이 그려질 거고 어떤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ROC라는 개념이 나오고 리즌 오브 컨버전스 그 다음에 캐피탈 X 오브 Z라는 이제 함수값이 있을 텐데 걔가 바이레터럴 Z 트랜스폼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다 적분을 서메이션을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한쪽만 썸하는 건 뭐예요?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절반을 또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비유만 하겠어요. 예.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의 J 오메가 엑시스 뭐죠?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G 트랜스폼에서는 유니서클에 해당돼요. 유니서클. 이거는 뭐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예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 equals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인데 discrete time에서는 어떻습니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것은 Z transform을 Z equals e to the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니까 e to the J 오메가가 유니서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금은 왜 저렇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싶지만 요 left half plane에 해당하는 것이 inside the unit circle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스테이블 하다 안 하다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폴이 다 왼쪽에 있어줘야지 적어도 right most 폴의 오른쪽이 ROC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스테이블 할 수 있고 하듯이 여기서는 inside unit circle에 폴이 있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스테이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느 것이 제너럴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Z 트랜스폼과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느 것이 제너럴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Z 트랜스폼의 유닛 서클 상의 이밸류에이션이다 라는 게 Z 트랜스폼이 더 제너럴하다는 주장이라면 또 거꾸로 어때요? 내가 어떤 X of Z라는 게 있는데 Z를 특별히 어때요? 폴라 코오더닛에서의 매그니튜드 페이스 앵글 꼴로 R times e to the J 오메가 꼴로 나타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곱의 파워는 파워의 곱이라는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n으로 sum 하는 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걸 아니까 결국은 Z transform evaluated at R times e to the J 오메가는 뭐랑 똑같다고요? dtft of x of n times R to the negative n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패러럴 하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제가 일사천리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reason of convergence는 당연히 어때요? C를 넣어서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렴한다고 할 때는 뭐예요? sum of something이 수렴하면 sum of modulus of something도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건을 넣으면 결국은 사실 오메가는 중요하지 않고 R이 중요하기 때문에 ROC라는 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반지름 바깥이냐 아니냐 뭐 중간이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이게 ROC고요. 실선으로 해놓은 부분이 유닛서클이에요. 얘는 유닛서클을 포함하는 ROC를 갖기 때문에 이 시그널은 푸리에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할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때요? 얘는 요 쉐이디드 에리어가 ROC인데 얘가 유닛서클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시그널은 시그널 자체로는 뭐 괜찮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지 않은 거죠. 이건 말고도 여러분이 뭐 잘 만들면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바깥쪽 저거 안쪽에서 ROC의 인터섹션으로 마치 예,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어떤 스트립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쪽보다 크고 저쪽보다 작아요 해서 이렇게 S 플레인 상에서의 스트립이 ROC가 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죠. 어넬러지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건 당연히 뭐냐면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의한 다음에 이그젠플을 몇 개 볼 건데 제일 중요한 이그젠플이 이거죠. A to the n U of n, right-sided exponential.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죄송합니다. G 트랜스폼을 할 거고요. 또 놀라라 놀라라 하면서 또 하는 게 당연히 뭘까요? 예, 요 놈이죠. 지난번에 제가 자꾸 해보라고 했던 거. 네가티브 A to the n, U of 네가티브 n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시그널은 제로부터 오른쪽으로 시그널이 있었다면 얘는 제로부터 왼쪽이 아니라 제로는 빼고 왼쪽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규먼트가 양수에서 이게 1인데 아규먼트가 양수란 얘기는 n이 네가티브 1부터 네가티브 1, 네가티브 2 이렇게 돼야지 0은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U of n과 A to the n U of n과 얘는 제로를 중심으로 하나는 여기 있는 거라면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A를 가진다면 그 다음에 사실 뒤집어 놔서 이렇게 가야죠. 네. A가 양수라면.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모양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같지 않아요. 예, ROC 때문에 당연히 같지 않은데 저 얘기는 지금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1시가 돼도 안 끝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목은 discrete time과 continuous time에서 동일한 개념이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G 트랜스폼과 아마도 제 목표는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까지 다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학기 초부터 얘기했던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 어떻게 일반식을 구하냐 이런 얘기까지 다 끝내 버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오늘 내용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잘 복습하고 들어와야지 G 트랜스폼을 공부하면서 확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